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오늘도 방송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바로 자료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방송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보도 자료는 8월 4일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 11만호 추가 공급 3040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타이틀로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를 마련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공공 재개발 활성화, 두 번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세 번째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추진, 네 번째 지분 적립형 주거장주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추진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송은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 하고, 네 번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요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기본으로 쭉 제가 정리해 가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복합개발 사업은 그동안 택지개발에 기댄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젊은 층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소외 계층의 주거복지에 좀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이 아마 요번에 운영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큰 골자인데요. 제가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30 세대의 젊은 층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의 그 내 집 마련이라는 얘기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돈도 많이 모으지 못했고 점수, 가점도 많지 못한 그런 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방점을 두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그 장기 거주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 형식이. 그래서 뭐 20년, 30년까지 장기 거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대에 여기에 지분 그 적립형 분양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30년이면 60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여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방점을 뒀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세대층과 60대, 70대 고령층이 같이 주거복지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 그 합당하다는 주택이라는 얘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0, 30년 분할 취득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새 모델을 도입해 3040에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30, 40세대에 공급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 쭉 해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으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양주택은요, 분양가의 20에서 40%를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뭡니까? 100%에서 뭐 80에서 60이 되겠죠.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누어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분양은 뭡니까?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되죠. 그렇다고 어떻게 됩니까? 젊은 층들이 초기 자금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자금 축적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없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뒤에 보면 이제 영국 같은 데에서도 이 제도를 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하여 소폭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로 완화하되, 자산은 부동산, 토지, 건물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무주택자를 위한 순위별 추첨을 적용할 방침이라는 얘기죠. 순위별 추첨도 한다는 얘기예요. 공공분양 모델이 있고 임대호 분양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고 또 뒤에서 또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모델은 처음부터 일정 금액 20에서 40% 정도의 지분을 먼저 지분 대금을 완납하고 들어가서 4년 정도에 한 번씩 나머지 부분 15%씩 나눠서 납부한다는 얘기죠. 물론 부족한 부분은 뭐 월세로 또 충당이 되고요. 근데 임대호 분양 모델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처음에 20% 40%의 정도의 돈도 적립하지 못한 층들, 이런 층들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8년 정도를 임대죠. 임대 보증금 약간 내고 임대 월세로 거주하다가 8년 동안 어느 정도 자금을 축적해서 8년 후에는 다시 공공 분양 모델과 같은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겁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분양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30년을 기본으로 하고 9억 원 이하의 경우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30년 20년 30년 했는데 이게 기간은 조금씩 아마 늘어나고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년 이하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공공분양 모델. 처음부터 지분 분양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같이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전매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 20년, 30년. 또 실거주 의무. 그때까지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또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대후 분양 모델. 큰 틀에서 제도적 기반이 있고 민간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8년 임대 후. 아까 얘기했죠? 8년 임대. 지분 분양 전환 방식을 준비했다. 자, 요거죠. 지분 분양 전환의 기준이 되는 8년 차의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최초의 이제 분양가 1억이 산정이 됐어요. 그럼 그 분양가에 8년간의 적정 금리를 가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분양자가 미래 분양 전환 금액을 얼마의 분양 전환될 것을 예측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산이 돼서 들어가면은 얼마가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올 상반기 SH에서 공공 분양으로 공급한 마곡 부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적용해 보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서는 분양가인 5억 원인 25%인 1억 2,500만 원을 내면 일단 내 집이 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약 7,5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이거죠. 4년에 7,500만 원. 예.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기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 연평균 1,500만 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운영기간 동안 취급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이거죠. 점점 지분이 내 앞으로 들어오죠. 물론 돈을 이제 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낮아진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역의 행복주택 공급 사례를 기준으로 최초로 입주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1억, 월 임대료 14만원 수준입니다. 괜찮죠? 월 임대료 1억, 아니 보증금 1억, 임대료 14만원이면 뭐 괜찮죠? 따라서 지분 취득과 임대료를 합치면 실제로 소부장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나온다. 입주 시점에는 지분 취득 비용과 임대 보증금을 합해 2억 2,500만원을 내면 되며 이후 추가 지분 취득 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을 공제하면 지분 15% 취득 비용은 약 6천만원 내에 연평균 1,500만원 수준 정도 내면 된다는 얘기죠. 1년에 1,500만원 정도는 모았다가 4년 모아서 6천만원에서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못 모았어요, 이거를. 돈을 한 4천분이 못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4천 내고 나머지 2천에 대한 거는 그 월임대료를 내면 된다는 얘기죠. 목돈이 부족한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최대 절반을 전환하면 총 부담액은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월임대료는 31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 그래서 임대료를 좀 더 내고 목돈은 사정에 따라서 물론 더 낼 수도 있겠죠. 이제 덜 낼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 분양가에 정기 예금 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했다. 지분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미래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셈이다. 지난 정책들의 분양 전환 시 시세 상승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한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뭐가 냐면은 우리가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는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임대 보증금을 지불하죠. 기본이 있고 뭐 전환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그러면은 기본은 뭐 작게 내고 전환을 좀 많이 내고 대신 월 그 임대료가 싹 작고 많고 그러죠. 낸 보증금에 따라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했고 월 뭐 한 20만 원씩 30만 원씩 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10년 임대다. 아니면 5년 임대다. 이거는 임대 지나고 나서 분양 전환되는 거예요. 분양으로 바뀌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라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이제 그렇게 내고 계속 1년씩 그 5%씩 증액해서 지나왔습니다. 자,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분양 전환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LH공사나 일반 기업에서 그때 10년 전에는 임대 분양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시점에서 주변에 가격 산정을 해서 나름대로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그 임대보증금 있죠. 분양가 1억이고 임대보증금이 그동안 3천이다. 그럼 7천만 원을 더 불입하고 이제 분양을 받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최초 분양가의 정기 예금 금리 정도만을 계산해 받기로 했다. 지분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처음에 최초 분양가가 정해졌습니다. 예? 거기에 앞으로의 그 10년, 20년, 30년 동안의 정기예금 금리 정도만을 가산해 받기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금액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지난 정책들에서 분양 전환 시 시세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전매 제한 종료되면 주택 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해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나눠 가지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주택 처분이 안 되죠. 근데 전매 제한이 종료되면 주택 처분 가능해지는데 이때 제3자 사고 싶은 사람한테 시가로 매각하는데 이때 공공 주체 있죠. 주체는 정상가격 여부만을 판정한 후 매각 동의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의하고 나면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로 그 주체 공공과 나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공공은 정상가격 여부만을 판정한 후 매각 동의하도록 할 바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 지분이 낮은 경우 처분 수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기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자연스럽게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거주 기간이 장기화되면 주택 거래 빈도가 감소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시에서입니다. 자, 여기서요. 사실 제가 부동산을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이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그 공급이 완전히 처분을 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기화, 주택 거래 빈도가 감소해 가격 안정기 효과, 장기화,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 아니 그러면은 주변 들어갔어요. 좋아서. 그런데 5년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데로 가게 됐습니다. 못 살아요. 어떡합니까? 10년 후에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꼭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글쎄요. 나는 여기서 이제 그 임대 아파트, 아까 말한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의 그 편법이라는 거 아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입주자 선정 방법안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요. 보세요. 특별공급 70%고 일반공급 30%예요.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30%,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140%. 다음 이제 일반 공급 30%, 1순위 20%. 무주택 세대죠. 월평균 소득의 130%야, 맞벌이 140%. 다음 2순위 비율 10%. 1순위 낙첨자, 1순위에서 낙첨자 떨어진 사람이에요. 무주택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50%, 맞벌이 160% 이렇게 해가지고 그 2순위는 소득의 그 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것이 다 추첨제라는 얘기입니다. 추첨제. 가점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주택이 활성화돼서 서울시라든가 이 우리 경기도라든가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산돼서 보급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가점제가 거의 이제 필요 없죠. 추첨제로 나가죠. 그러면 그동안에 가점 쌓은 건 뭡니까? 네. 가점 쌓느라고 그동안 고생한 건 뭡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은 또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신혼부부 생애 초초만 생각하다 보니까 또 기존에 있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좀 추첨제가 우선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해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의 지분 공유제를 시행 중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근데 이제 거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은 실거주자가 25% 단위로 지분을 시세에 취득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주택가격이 3%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담이 되죠. 금액이 높죠.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급 분양 물량에 가능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에도 확산돼 40세대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주택이 보다 확산되도록 중앙정부 등의 법령 개정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네, 요겁니다. 요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는 곳이 지분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곳. 네, 매매로 사는 곳이 보이시죠? 지분 사는 곳이 아닌 주거하는 곳. 매매로 사는 곳이 아닌 주거하는 곳. 이런 식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글쎄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두 공공 분양 모델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도표가 나오죠. 자산이 부족한 서민을 위한 장기 내 집 마련 프로그램. 토지 건물 일체 지분 일부 분양 후 20-30년간 분할 취득. 신혼부부 비롯한 30-40대의 무주택 실수요 서민. 취득 분양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 가능. 자, 이겁니다.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공공 분양을 했죠. 그래서 25%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20에서 25% 지분 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5%씩. 예. 입주하고 4년차, 8년차, 12년차, 16년차, 20년차 해가지고 여기 이제 분양 소유권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년에서 30년. 네. 한번 설명 볼까요? 일반 지역 20년 또는 30년, 고분양가 지역 30년 고정, 수분양자 여건에 맞게 선택, 수분양자 부담 완화, 국공유지, 공기업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분양사업. 그래서 최초 취득 분양가 상한제 곱하기 지분율 20에서 25%, 지분 구조 매 4년마다 10에서 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 추가 취득 시 분양가 기준 정기예금 금리 가산.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미취득한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 납부. 처분 방법. 전매 제한 종료 후 제3자에게 지분 전체 매각 가능. 처분 시점. 지분 비율로 손익 배분. 입주자격.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내.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공급 규모. 이제 규모가 나오죠. 지역 및 소유자 맞춤 공급 45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등. 요런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뭡니까? 임대후 분양 모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돈이 없는, 준비가 안 된 분들. 임대후, 8년 임대후. 12-22년간 지분 분할 취득. 요거죠. 여기서부터 8년 동안. 요거는 이제 임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주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은 기초자산 형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에서 40% 해갖고 20%씩 이렇게 지분 나눠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12년에서 22년 동안. 보시면은 일반 지역, 고분양가 지역, 8년, 임대, 8년. 분양, 12년 동안 22년 고정. 공공분양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 민간사업. 지분 취득 방법,
분양가 상한제, 지분율 25에서 40%, 지분구조 매 4년마다 12에서 20%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 추가 취득 시 분양가 기준, 정기예금 금리 가산, 미취득한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 납부. 전매 똑같습니다. 이거 아까 말한 똑같은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쭉 해놨는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그 보완될 것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어떤 제게 나오면은 더 제가 보완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